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네, 2024년도 두 번째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아쉽게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또 급락을 하고 반도체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던 검은 수요일을 보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이 필요하시겠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도 받고 있습니다. 내 계좌를 보내주시면 우리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고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샵 2034나 메일 주소로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시장 이야기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정재훈 대표님, 예병문 대표님, 그리고 이성웅 이사 함께하도록 하죠.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섹터가 움직였는데요. 우리가 꼭 봐야 할 이슈는 어떤 건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저출산 관련주 보도록 할게요. 과연 정책이 답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은 저출산 관련주의 날이었습니다. 올 들어 각종 대책이 시행된다라고 하던데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고 삼성출판사, 꿈비, 제로투세븐 모두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과연 저출산 정책이 답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예병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러한 관련주들 주가 움직임이 좀 있긴 했는데 과연 추가적인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출산은 지금 올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책상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주들이 지금 저점을 헤매고 있을 때 잘 잡아두시면 정책과 관련해서 반드시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출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 갑자기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과연 이게 진짜 강도 높은 사실 강제 의무 규정이 없는 한 아이를 놓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뭘 하겠다든가 이런 강제 규정이 없는 한은 절대 이 저출산의 부분이 과연 어떤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출산 관련주들이 한 번에 강한 시세의 흐름뿐이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출산 관련주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결혼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결혼 자체가 혼인율이 높지 않다는 거, 이 부분도 가장 큰 문제고 최근에 이제 오늘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입학생 수, 서울 지역 초등학생 입학생 수가 5만 대로 줄었다. 그죠? 바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7만 대 이 정도 됐습니다. 5만 대로 확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초등학교 학급 인원의 반의 인원수가 줄고 있다는 거. 그만큼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거죠. 이게 한순간에 정책 한 번으로 갑자기 출산율의 변화가 확 좋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의 큰 시세 흐름일 뿐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정책이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러면 또 오늘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접근해 봐도 될지 세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정과 긍정 팻말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저출산 관련주 과연 지금 사야 할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 두 분과 중립 한 분이네요. 저희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네, 방산업계 일감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우주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1%대인데 정부가 이제 10%대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P위성이 투자 증가로 인해서 신규 수주가 좀 커질 거란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 같은 관련주들도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 방산주들 지금 눈여겨봐도 괜찮을지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죠.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네, 긍정 두 분, 그리고 한 분은 중립이시네요. 그럼 일단 긍정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대표님이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뭐 방산 관련주들이 좀 꾸준하게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방산 관련주의 특징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항공 우주 산업 쪽, 이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방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그 다음에 전투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오늘 굉장히 강했던 것은 그냥 항공 우주 산업 쪽이에요. 이게 왜 강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가장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산업, 바로 이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항공 우주 산업 중에 바로 이제 이 UAM 산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초를 다지지 싶은데,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지금 이제 뭐 드론 택시, 그 다음에 드론 택배 배송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다가오겠죠. 사실 우리가 땅의 길은 포화 상태지만 하늘 길은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고, 이제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세트레가이, 그다음에 AP위성 모두 이와 관련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AM과 관련된 주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가장 신규 산업은 바로 한국 이 방산의 개념보다는 UAM, 그러니까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뿐더러 UAM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산되어진 더블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트레가이나 AP위성 이런 쪽보다는 차라리 가장 근접해 있는 한국 항공우주 이쪽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UAM에 관련된 더블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AP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개별적 성격이 강해요. 세트레가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올 때는 강하게 올라오는데 역시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실적이 안정돼 있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최근 오늘 이제 리포트의 목표가 상향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쪽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산업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더블 모멘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UAM이겠죠. 이 어반 에어 모빌리티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늦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산뿐만 아니라 UAM이라는 더블 모멘텀이 있는 한국항공우주 쪽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뭐 최근에는 북한의 정찰위성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출산정책 관련주랑 방산주까지 세 분과 함께 자세하고 또 꼼꼼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지 시간외 특징주 권재훈 아나운서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검은 수요일을 보냈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 마감하고 공시가 있었습니다. SG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바로 직행했고요. 원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과 턴키라인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리면서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제로투세븐 전해드렸었죠.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제로투세븐이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저출산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와 태영건설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 속에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일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영건설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병군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태영건설 이야기를 했었을 때 대표님께서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9조 원가량의 PF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태영건설 측에서는 2조 원가량이다라고 이렇게 좀 일축을 시켰어요. 어느 정도 악재 해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내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걸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이제 워크아웃에 대한 얘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회사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TY 홀딩스라고 지주회사가 있어요. 이 지주회사의 공시를 잘 분석해 보시면 결국은 태영건설이 부도 쪽으로, 즉 워크아웃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미 자산을 매각해서 워크아웃을 막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강하게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일도 강한 상승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예요. 야, 이렇게 될 거야. 야, 이 진짜 부도 나는 거 아니야? 부도 나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가 지속될 때는 빠져요. 근데 막상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이 탁 드러나 버리면 오히려 안 빠집니다. 그게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모회사인,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였어요. 모회사인 TY 홀딩스가 자금을 댈게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강하게 상한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이에요. 이제 이게 과연 그 돈을 그러니까 메울 만한 의지와 그다음 메울 만한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도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단하고 협의할 자세를 이미 갖춰놨어요. 왜? 돈을 모회사에서 대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단 너희들도 참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시간에서 다시 오를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참고해 보세요. 결국은 강하게 회사가 야, 우리 회사에 염려할 거 없어. 우리 회사는 자금 충분하고 SBS 최대 주주야. 우리 지분 팔아서라도 너희들 걱정 안 하게 해줄게. 이 말이었어요. 그 TY 홀딩스가 해준 말이에요. 그 공시를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그럼 그 공시 안에 글이 보입니다. 우리가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가치, 차트를 자꾸 보면요. 많이 속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즉 명확한 가치인 공시를 분석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감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단한테 이들이 이미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 시간에서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건 오히려 지금 태영건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건설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굳이 좋지 않은 업황에 오래 들어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어찌됐든 금리가 떨어져 주기 전이고 금리는 아직 높고 PF 대출은 막혀 있고 그 여러 가지 건설 업황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도 좋지 못하고 분양시장은 좀 얼어붙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내가 내 돈을 이게 좀 위험하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야. 그럼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걸 지금 위험한데 내 돈을 계속 갖다 둘 이유는 없죠. 제가 말한 것은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이번 주에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아무리 지금 살펴봐도 태영건설이 지금 갑자기 여기서 반등해갖고 갑자기 호실적을 기록하고 호재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아직까지 채권단하고 완전한 합의도 안 끝났죠. 이게 이 부분은 또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 참고해 보셨을 때는 지금 뭐 우발 채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살펴보니까 우발 채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참고해 볼 측면, 즉 우리가 객관적으로 참고해 봐야 될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거지만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건 단기적인 접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 접근은 저는 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건설주와 게임주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알아봤고요.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세영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풍성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민되신 종목 있으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유진 로봇. 유진 로봇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1,200원에 10%. 11,200원이시면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지난 연말에 들어왔어요. 연말에요. 이번에 뭐 CES 참가한다고 하던데 그거 보고 들어가셨을까요?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 뭐 별로 오늘도 많이 빠지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진 로봇에 대한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 한 분 그리고 긍정 2분 나왔습니다. 로봇주가 참 갈 듯 말 듯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대표님. 지금 예. 유진 로봇이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시청자분 지금 전화 안 끊으셨죠? 네, 로봇이 지금 시청자분 근처에 로봇이 있나요? 저희 집에는 없어요. 없죠? 네. 로봇은 아직 구경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식당에 겨우 식당 가면 가야 뭐 서빙 서빙하는 로봇. 거는 봤어요. 그죠? 겨우 식당 가야 서빙 로봇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전기차 배터리. 지금 전기차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많이는 안 보여요. 전기차 그래도 많이 보이죠, 옛날에 비해서는. 네, 그죠?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확 갔죠? 그럼 로봇이 지금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배터리만큼 가요. 로봇이 지금 덜 보일 뿐이에요. 로봇이 지금은 내 주변에 많이 없을 뿐이에요. 이게 근데 이대로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로봇은 점점 많아질 건데. 그러면 그게 상용화가 되고 점점 내 주변에 로봇이 많아지는 그 순간, 우리 집에 로봇이 한 대 있는 그 순간까지, 가정용 퍼스널 로봇이 등장하는 그 순간까지 간다면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겠죠. 성장하겠죠. 예. 그러면 이걸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약간 중장기적으로요. 그렇죠. 약간이 아니에요. 이건 길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일희일비할 종목이 아니에요. 길게 봐야 됩니다. 제가 20년도, 21년도 양극재에 대해서 되게 강조할 때 그때 한 얘기가 전기차 2대 중에 한 대 꼴은 보여야, 그래야 배터리 산업의 정체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확 날아갔는데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많이 상용, 자, 스마트폰. 자, 이거 들고 있는 스마트폰 생각해 보자고요. 이 스마트폰 부품집, 스마트폰 한참 나올 때 전화기가 전화만 되면 되지 스마트폰이 왜 필요했겠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한 순간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갔어요. 그럼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쥐고 가야 되죠. 저는 유진 로봇이 22,000원 이상 온다는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꾸 모아가 보세요. 그럼 반드시 승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건 역사적 배팅은요, 그 역사적 배팅을 해야만 인생이 바뀌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히려 긴 시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오파스넷이요. 오파스넷 매수가랑 비중은요? 16,500원에 80%인데요. 이게 정책주인지 인맥주인지 이걸 손절을 해야 될지 도대체
너무 힘들어서요. 아이고, 우리 시청자분. 근데 오파스넷에 좀 비중도 많이 실으시고 이때 좀 들어가셨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아니 뭐 한동훈 치라고 해서 좋다고 그래서 샀다가 계속 물타기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물타기를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 많이 되실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은 세 분께 부정과 긍정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 두 분 그리고 부정 한 분 나왔습니다. 그럼 예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정치인맥 관련주로도 묶인 것 같은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추가적으로 시세를 줄 만한 부분도 좀 있을까요, 대표님? 그때 며칠 전에도 이 총선 관련주가 하나 상담이 들어와서 지난주 같아요. 지난주에 총선 관련주 상담이 들어와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미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비대위원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싸워야 될 일들이 더 많아요.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더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치열하게 첨예하게 싸우게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총선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다 보면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죠. 그러면 둘 다에게 스크래치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는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걸 굳이 들고 가야 되겠다. 저쪽에서 핥히면 핥히는 대로, 내가 핥혀지면 핥혀지는 대로 내가 두들 맞고 얻어맞더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오파스넷의 적정 주가는 12,000원 부근입니다. 이미 그 적정 주가에서 근처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정 주가에서 더 빠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결국 이게 정치권 인맥 관련자고 엮였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안 엮였으면 지금 구간에서 저는 보유입니다.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에요. 근데 지금 차라리 인맥 관련주로 엮이는 바람에 지금 부정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라면 이 종목 하루속히 매도하고 속편하게 비중이 너무 커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했을 때 지금 교체 매 총선 관련주 아니라도요. 지금 시청자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선거 관련주는요.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다. 미리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늦게 따라가니까 올라가는갑다. 그걸 물타기까지 해가면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매매법이에요.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래 내가 이 큰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손절하고 정말 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미래 펼쳐지는 산업 쪽에 나는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신다면 그 손실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해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엔캠. 최근에 엔캠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전해질 회사라고. 그런 안 간 것들을 찾아내서 장기적으로 쥐고 가서 거기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런 다 올라가고 이런 데서 승부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파스넷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순서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권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2376번님께서 LG 이노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애플발 악재로 LG 이노텍도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빠졌는데 과연 손절해야 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3845번님께서는 KC텍 23,300원에 10% 매도를 언제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일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85번님께서는 핑거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중 70%. 평단을 낮추다 보니까 비중만 내고 힘드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 343번님이십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46,300원에 30%입니다. 오늘 들어갔는데 추격 매수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퀄리타스 반도체 가지고 계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병근 대표님 통해서 스피드 상담으로 바로 들어보시죠.
예, 먼저 LG 이노텍 얘기 좀 드릴게요. LG 이노텍은 손절해야 될 종목이 아니죠. 이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죠. 왜냐? LG 이노텍이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건 단순 애플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애플카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LG 이노텍과 LG 전자의 주가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애플카가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경영진들이 거의 사활을 걸었어요. 전장 부품 쪽에다.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경영진조차 사활을 건 곳에 여러분은 손절을 생각하고 계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이거는 보유하고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시라면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K시텍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섹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올라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장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K시텍의 성장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꺾여 내려올 것이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이제 그 월봉 저항선이었던 이 부근에 올라와 있어요. 3만 원 부근에. 이게 이제 장기적인 저항선이거든요.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나온다고요? 역사적 신고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저는 이거는 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데 목표가를 굳이 두지 마세요. 이런 거는 목표가를 두는 순간 어디 허리에서 잘라냈을 수도 있고 배꼽에서 잘라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익절가를 잘 정해놓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올라올 때마다 익절가를 높여보세요. 그러면 반대편 어깨에 발리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종목은 킹거입니다. 이 종목은 글쎄요, 저는 조금은 지금 시장에서 굳이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굳이 들고 가실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쪽도 많아요. 그러게 이 핑거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당분간 관심을 이끌어내기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체 매매를 저는 권해드릴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한참 좋은 시장에서 내 종목이 소외된 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시장에 굳이 이렇게 외면받고 지금 11월, 12월, 1월 지금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11월 달은 좀 강하게 올라오고 12월 달 거의 소외받았습니다. 굳이 저는 여기서는 교체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퀄리타스 반도체. 이거는 지금 이 구간에서 쫓아가는 건 다 단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금 장기 보고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내가 이 구간에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보신다면 이건 익절가 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단기로 들어갔다. 이건 그다음부터는 폭탄 돌리기예요. 여러분만 단기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단기를 보고 들어간 거야. 그럼 폭탄 돌리기지. 수건 들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폭탄을 놓을까?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굳이 따라가셨다. 그렇다는 것은 단기로 내가 몇 프로를 먹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먹으면 작게 먹고 손해보면 크게 보는 이걸 왜 추격 매수를 할까요? 이런 거를. 단지 반도체 업황이라고 나는 여러분들 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추격 매수 자체가 먹어봤자 조금밖에 못 먹는 거예요. 여기서 1%, 2%만 올라보세요. 거기서 3%만 빠져보세요. 그럼 여러분 본전 부분에 거의 다 팔아요. 어차피 먹을 거 얼마 먹지도 못하고 뭐하러 쫓아가요? 이런 거 왜 쫓아가는데? 나 정말 이거 묻고 싶어요, 진짜. 저라면 이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차라리 눌림목에 들어가거나 눌림목에 들어갔으면 그다음부터 이거는 익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올려가면서 대응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왜 이런 걸 쫓아갈까요? 이게 정말 잘못된 매매 습관입니다. 매매 습관 고치세요. 네, 저는 여기까지 상담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퀄리타스 반도체 가지고 계시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시죠.
네, 전화 상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은 네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X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0만 3천 원에 10%요. 10만 3천 원에 10%. 예, 예. 좀 오래 갖고 계셨나 봐요. 네네. 네. 고민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너무 많이, 본전 되면 팔락해도 너무 많이 손해보고 있어서. 네, 알고 걱정되실 텐데 전문가분들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LS 예. 일렉트릭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금정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러면은 우리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뭐 하반기에는 상승분을 좀 다 반납을 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은 뭐 사실은 지금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이죠. 손실도 크시고 그렇다고 이 회사가 여기서 손절할 만큼 모멘텀이나 미래 성장성이 부족하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래 성장성이 부족한 게 아닌데 내가 손실이 크니까 마음은 괴로워요. 그러다 보면 이게 본전 부근만 오면 아마 칼을 갈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청자분. 예. 본전 부근만 오면 파실 것 같죠? 예, 예. 그렇죠. 예. 이런 게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이래 물려버린 시간이 한참 길어지면 내 마음속에 이미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 올라오면 죽이겠다. 라는 그 생각으로 칼을 갈고 있죠. 예. 그러다 보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 수익은 조금 보고 손실은 커도 참아내는 버릇이 생겨요. 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주식장에서. 손실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되고 수익에 대해서는 둔감해야 돼요. 예. 근데 수익은 못 참아요. 예. 손실은 굉장히 천혜필 나쁘라. 예. 언젠가 올라오겠지만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계속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이 회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 들고 가요. 네. 본전 이상 올라오고. 음. 본전 이상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아, 예. 근데 다음부터는 예.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마세요. 예. 굳이 조금 먹으려고 하다가 예. 물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원치 않는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네. 마음속에 칼만 계속 갈게 됩니다. 예. 주식 안 올라오긴 하고 올라오고. 싶어져요. 이게 그래요. 이게 진짜 주식이란 거는 어떤 종목이든 모든 종목들이 약간 모소대나무 형태예요. 시장에서 정말 관심에서 소외받았다가 이제 용을 좀 쓰고 파란 스머프가 이제 빨갛게 용을 쓰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간 스머프로 하고 변해가 올라오는데 그때 죽여버려요. 왜? 내가 니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주식은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 쌀 때 사면 내가 손해볼 일 없다. 이 원칙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자주 보세요. 끊으셨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LS 일렉트릭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포트를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가 도착해 있을지 권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포트폴리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소문이 도착했을지 상소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이 업종을 2개로 포트로 구성했는데요.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이 궁금합니다. 폐배터리 쪽이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폐배터리 섹터 작년 한 해 정말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잠잠한 모습입니다. 성일 하이텍, 세비캠 이렇게 폐배터리 섹터를 15% 정도 비중 보유하고 있고요.
있는데요. 반도체주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갖고 계신데 현재 매수가로 봐서는 두 종목 모두 손실 중입니다. SKC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자분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어떤지 먼저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폐배터리 섹터가 많은데 이 종목 중에서 좀 손절해야 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성웅 이사님께서는 오히려 세비캠을 좀 정리하고 성일 하이텍 쪽으로 좀 옮겨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정말 강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워낙에 좀 높으세요. 63,000원에 비중을 15%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정재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여전히 HBM 관련된 이슈 있다. 조금 더 계속해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8만전자를 탈환하나 싶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빠지면서 삼성전자도 동반해서 3%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언제쯤 8만 원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인 82,300원 회복할 수 있을지 이성웅 이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추가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SKC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11만 원대인데 비중이 10%입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중심 종목은 아니라서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예병군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우리가 흔히 배터리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양극재 소재가 되게 갔어요. 양극재 소재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안 움직인 게 뭐냐면 바로 동박, 분리막 쪽, 그 다음에 전해질 쪽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해질 쪽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캠 차트를 잠깐 보면 엔캠은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해질 쪽이에요. 그럼 동박 쪽은요. 이제 어떤 꿈틀꿈틀하는 모습은 보여요. SKC 보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들고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동박, 이게 배터리가 가면서 같이 안 갈 수는 없어요. 배터리가 양극재 하나로만 배터리가 구동이 된다면 양극재만 가야죠. 그러나 배터리에는 분명히 양극재와 음극재와 분리막과 전해질이 다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의 소재가 워낙 강하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동박은 그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박이 또 중요해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소재가 이 원통형 배터리 이 모양으로 이제 여러 다양한 셀로 이루어져 있다가 이게 이제 뭘로 합쳐져요? 단결정 배터리로 갑니다. 하나의 통 배터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리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분리막과 전해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화재 위험은 없거든요. 지금은 분리막의 어떤 불량으로 인해 전해질이 섞여버리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니.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 중요해지는 건 분리막과 전해질이 될 수 있겠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담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잠시 후에 나오는 화면에서 전문가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